65년생, 퇴직금 다 날리고 알바 뛰는 현실 당신도 대비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말 남일 같지 않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하고 애써 외면하지만 요즘은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과 생각보다 빠른 기술 변화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직장에 매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회사가 필요로 하지 않는 나이가 되어버리고 막상 은퇴 시기가 오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는 사례가 주위에서 부지기수죠. 특히 퇴직 후 내가 벌어온 돈이라고 생각했던 퇴직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생 이막에 써야 할 소중한 종잣돈이 잘못된 투자나 지인의 권유로 날아가기도 하고 가족의 병원비나 자녀 학자금 등 꼭 써야만 하는 곳에 무리하게 쓰다 보니 어느새 마이너스 통장만 남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고 나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파트타임 알바를 뛰며 다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씁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미래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은퇴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이어간다고 해도 월급만으로는 노후 자금이 충분히 모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상금, 투자, 연금, 제2의 직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생 이막을 단단히 준비해야 하죠. 오늘은 조금 극단적이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은퇴 후의 3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미리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난 아직 멀었는데라며 마음을 놓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은퇴 계획과 현실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론 정보성 에세이. 사례 1 정년 퇴직 후에야 시작된 제2의 공부. 제 주변에 60세 조금 넘은 지인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대기업 연구직에 근무해 왔어요. 직장 생활 내내 회사만 믿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회사가 더 젊은 인재를 원하기 시작하니 본인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인력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년퇴직을 맞이했는데 막상 퇴직금은 기존의 주택 대출 갚고 자녀 결혼시키면서 대부분 소진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생활비가 부족해졌죠. 그나마 모아둔 예금이 조금 있었지만 자녀도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결국 그분은 뒤늦게라도 새로운 일을 찾아보자고 마음먹고 기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옛날에 하던 거랑 완전히 다른 분야지만 안 하면 굶어야 하잖아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앞으로 2030년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문제는 나이 들어 시작하는 기술 공부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뇌가 예전처럼 빨리 돌아가지도 않으니 새로운 걸 배우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본인도 힘들지만 함께 배우는 후배들조차 마음이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지금이라도 시작하길 다행이라면서 차근차근 배우고 계십니다. 결국 뭐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미리 준비했으면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사례 2 퇴직금을 전부 투자에 날린 50대 후반 A씨.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더 아픈 이야기입니다. A씨는 50대 후반에 마치 복권이라도 맞은 것처럼 큰 액수의 퇴직금을 받았어요. 주변 지인들이 이제 놀면서 살아도 되겠다고 부러워할 정도였죠. 문제는 사람이 돈이 생기면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A씨는 연금이나 안전한 금융상품보다 짧은 기간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주변에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시세가 계속 오른대. 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니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무리하게 투자했는데 때마침 경기가 꺾이고 부동산 시장도 주춤하면서 자금이 묶여버렸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에다 생활비로 조금씩 들어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팔려고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매달 이자만 물어야 했고요.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사태에 이르렀죠. 이런 식으로 큰 돈을 손해봤으니 다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미 늦은 나이에 알맞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해야
생활비를 맞출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직장 생활 오래 하면서 여유롭게 지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방에 모아둔 돈을 날려버리니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 일해서 번 게 다 허무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설마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런 위기에 마주칠지 모릅니다. 사례 3 자영업으로 열정 불사르다. 적자만 남은 B씨 부부. 마지막으로는 열정적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힘들어진 B씨 부부 얘기입니다. A씨와는 좀 다른 경우인데 B씨 부부는 55세 즈음에 퇴직금과 모아둔 목돈을 탈탈 털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소 우리 가게 하면 재밌겠다. 정년 걱정 없이 둘이 오순도순 일할 수 있겠다고 꿈꿔왔던 로망을 실행에 옮긴 거죠. 초반엔 장사가 괜찮았습니다. 고급 원두도 직접 골라서 써보고 인테리어도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SNS에 올려보고 덕분에 가게가 한동안 꽤 번듯했어요. 문제는 경쟁이 너무 치열했다는 겁니다. 근처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 발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월세, 재료비,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손님 수가 급격히 줄면서 한 해, 두 해 지나자 적자가 커졌죠. 가게를 접자니 투자한 비용이 너무 아깝고 주변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곳이니 조금만 더 버텨봐라라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결국 빚만 안고 문을 닫았어요. 이제는 남은 빚을 갚기 위해 부부가 반찬 가게에서 새벽 일하는 파트타임 일자리까지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젊을 때나 한번 해볼 걸 너무 늦게 시작했나 봐요. 손님을 모시려면 SNS 마케팅도 해야 하고 온갖 방법을 써야 했는데 체력도 정신도 버티질 못했어요. 이렇게 자영업 실패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은퇴 후 모아둔 퇴직금이 전부 날아가면 재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해요.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위 사례들은 한 번쯤 뉴스에서 들어봤거나 혹은 주변에서 직접 겪은 분들이 있을 만큼 흔한 일입니다. 그만큼 남일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목표 금액 설정과 지속적인 재무 계획.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먼저 계산해보는 작업이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 월 생활비로 20만, 3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1년에 최소 2, 4천, 3, 6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 3억 6천만 원, 20년이면 4억 8천, 7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죠. 막상 계산해보면 내 연금이나 예금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뚜렷이 보이게 됩니다. 부족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했다면 그 돈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저축 투자를 해야 할지도 윤곽이 서요. 무작정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정작 은퇴 시기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연금 활용과 균형 잡힌 투자. 연금 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국민연금만 믿기에는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더해 연금 상품이나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조합해보면 생각보다 안정적인 노후 재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투자 역시 적절한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 종목 혹은 한 가지 자산에만 돈을 몰빵했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주식, 채권, 부동산, ETF, 예적금 등 다양한 투자처를 고려해보되 자신의 위험 성향과 나이에 맞춰서 조정해야 해요.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제2의 일자리 찾기. 몸이 허락한다면 은퇴 후에도 내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게 좋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에 평생 직장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회사 밖에서도 할 수 있는 내 역량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할 수 있는 일을 미리 공부해둬서 퇴직 후에도 파트타임이나 컨설팅, 강의, 프리랜서 등으로 이어갈 수 있다면 훨씬 삶의 활력이 생기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앞서 사례 1처럼 나이 들어 배우더라도 늦지 않지만 미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겠죠. 건강 관리와 정신적 준비.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소용이 없어요. 은퇴 후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관련된 보험이나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또 퇴직 후 생기는 소속감 상실과 무력감은 생각보다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러니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좋아요. 은퇴 후 취미 활동이나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소속감을 유지하면 마음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는 왠지 남 이야기 같고 뉴스에서나 본 것 같던 65년생, 퇴직금 다 날리고 알바 뛰는 현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되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마음먹은 대로 투자가 잘못될 수도 있고 가족 문제나 건강 문제가 생기면 목돈이 훌쩍 사라져 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수록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무 계획을 세우고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이고 내 체력과 재능이 닿는 범위에서 제2, 제3의 일자리를 마련해 두는 거예요. 어차피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데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살아야 할 노후의 시간은 꽤 길고 세상은 점점 더 경쟁적이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일해서 모은 퇴직금, 그리고 은퇴 후 주어진 귀한 내 시간과 자유를 최대한 가치 있게 쓰려면 오늘의 작은 준비와 노력이 필수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즐겁게 취미를 즐기며 사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일찍부터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운도 따르겠지만 운이 좋지 않아도 준비만 되어 있다면 비교적 빨리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혹시 지금 나도 빨리 준비해야겠다 하고 마음이 동하셨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라도 작은 노트에 가계부를 적고 필요한 생활비와 원하는 노후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연금 상품 가입하기, 금융 투자, 세미나 들어보기, 지인들과 모여 작은 스터디 만들기, 운동 시작하기 등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귀찮고 어렵고 복잡한 일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60세, 70세가 됐을 때 정말 다행이다. 그때 그 준비해 두길 잘했어. 하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인생 2막을 멋지게 사는 비결이 아니겠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되고 혹은 주변에 사랑하는 부모님, 친척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준비해보자 하고 한마디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긴 노후를 살아야 하고 그 길에 뭐라도 짐을 챙겨가야 안전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5년생, 퇴직금 다 날리고 알바 뛰는 현실은 절대 남일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고 리스크를 잘 분산시키고 건강과 마음도 단단히 챙겨놓는다면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부디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노후를 든든히 그려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